오케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케플러 프로블럼의 뭐 대부분을 다 했어요. 물론 다 한 건 아니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 거는 이제 타원 궤도 방정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케플러의 1법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 케플러의 1, 2, 3법칙 중에 1법칙. 1법칙을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유도를 한 건데, 어, 일단 이 시간에는 3절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합시다. 3절. 자, 3절은 이제 대략 이런 거예요. 자, 그 궤도를 이제 분류하는 건데, 궤도로 분류하는 건데, 시작을 이렇게 해보죠. 에너지로 시작을 해보죠. 자, 포텐셜, 그 어트랙티브 포텐셜이 있는데 그 포텐셜이 뭐 물론 대부분 중력이겠지만 중력 이외의 다른 형태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풀었던 그 케플러 문제와 이제 유사한 문제들, 그 유사한 문제들은 다 이런 2차원 문제가 될 텐데 2차원 중에서 이제 레디얼 방향 이 솔루션만 이 솔루션 그 레디얼 방향에 대한 지금 그 뭐죠? 컨스턴트는 이제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앵글 방향에 대한 거는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앵귤러 모멘텀은 이와 같이 이제 상수로 그 에너지 이 상수에다 집어넣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정식은 이렇게 어떤 한 코디네이트 이 문제의 경우 이제 r과 t, r을 t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은 이제 대부분 풀리는 거죠. 나머지 이제 세타 방향은 이 L이라는 상수를 사용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요. 세타 T는 L을 사용해서 이제 이걸 RT와 L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만 쳐다보면은 이건 뭐 변수를 R이라고 해서 그렇지 마치 뭐 1차원 문제 같잖아요. R이 어떤 1차원 변수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있고 포텐셜이 있는데 문제는 요 부분은 이제 운동 에너지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에 이게 추가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리펄시브한 항이죠. 리펄시브한 포텐셜이 있고 그래서 요 두 번째 있는 포텐셜 항을 우리가 이제 이펙티브 포텐셜이라고 보통 하죠. 이펙티브 포텐셜 문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이펙티브 포텐셜 여러분들 역학이나 양자역학에서 실컷 배웠을 거예요. 그죠? 양자역학에서는 이 앵귤러 모멘텀 L 제곱짜리가 지금 L 제곱 이게 이제 클래시컬 메케닉스고 양자역학이 되면 이 부분이 이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로 바뀌니까 그때 이제 L 제곱이라는 오퍼레이터가 되고 적절한 그 베이시스 펑션에 대해서 얘는 L 더하기 1 h 바의 제곱이라는 이제 양자수로 바뀌죠. 그것만 차이죠. 양자역학이라면 이 앵귤러 모멘텀은 0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연속한 0부터 시작하는 이제 연속한 넘버가 되는데 얘는 이제 양자역학이라면은 L 제곱 L 더하기 1 H 바 제곱 그래가지고 이거는 0 뭐 1이 들어가면 뭐 2H 바의 제곱 2가 들어가면 6H 바의 제곱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면 3, 4, 12 H 바의 제곱 뭐 이런 숫자들만 가능한 거죠. 불연속 하죠. 그것만 차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고전 역학이 더 작은 앵귤러 모멘텀을 주냐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스가 크고 그러면 이 항을 한번 보세요. R 제곱분의 L의 제곱이라는 이 항을 보면은 매스가 크면은
분모가 크잖아요. 그럼 이 값이 이제 작게 느껴지겠죠. 그냥 포텐셜에 비해서 요 항이 상대적인 중요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이라면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양자역학을 주로 사용하는 놈이 뭐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전자죠, 전자. 전자 같은 매스가 되게 작으니까 이 분모에 있는 이 m 값이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m 값이 작으면 이 이펙티브 포텐셜의 이 두 번째 항이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지겠죠. 분모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L이 요 H바의 제곱이 들어갔어요. H바가 또 작은 숫자니까 그거의 제곱이니까 물론 분자도 되게 작지만 그래서 이 둘과 비교하면 마치 이건 연속이니까 0에 더 가까이 가고 고전역학의 요 앵귤러 모멘텀이 항이 여기에 더 가까이 가고 양자역학이 더 뭐 멀리 띄엄띄엄 떨어질 것 같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질량도 플레이를 하고 있고 여기 H바도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근데 같은 포텐셜이다. 같은 이펙티브 포텐셜이죠. 같은 해밀토니안 픽처를 사용해서 비교하면 그렇게 되죠. 자, 그 이야기는 여담이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1차원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 에너지가 상수니까 이걸 좌우를 약간 뒤집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R 도트 제곱은 이렇게 쓰면은 E 오버 M 빼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E 오버 M으로 묶을까? E 오버 M으로 앞으로 묶으면 E 오버 M 이렇게 묶으면 E 빼기 V effective R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게 제곱이니까 제곱근으로 바꿔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R 도트가 늘어나는 구간과 R 도트가 줄어드는 구간 두 군데가 다 있겠죠. 타원 궤도를 항상 생각하면 되는데 타원 궤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죠. 얘가 움직이는 거죠,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는 R이 이게 R이니까 R이 줄어들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R이 줄어들고 R 도트가 음수인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이쯤 동지점이라고 했죠. 동지점에서 하지점까지는 R 도트가 양수고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R 도트가 양수인 구간을 택하면 보통 동지에서 하지를 쓴다. 제가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요 해 두 개가 각각의 브랜치를 이제 주는 거고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R 도트가 뭐예요? R 도트가 반지름 방향의 속력이잖아요. 반지름 방향의 속력인데 반지름 방향의 속력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고전역학이기도 하고 속력이니까 이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가 실수여야 되겠죠.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곱근이 실수로 풀려 나올 수 있도록 만약 제곱근 안에가 음수가 되면은 이 R 도트가 순허수가 될 거 아니에요. 순허수가 되면 속도가 순허수가 되면 뭐 해석할 수가 없죠. 물리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내부가 양수여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스트롱한 물리적인 제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 음수가 되는 경우 양자역학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거예요? 뭐 터널링 같은 현상이잖아요. 터널링, 퀀텀 터널링 WKB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그 터널링 같은 현상이니까 고전역학엔 그런 거 없으니까 고전역학에서는 포텐셜 베리어를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스트롱한 피지컬 컨디션이니까 이걸 적용해서 문제를 좀 분류해 보자. 오빗을 좀 분류해 보자가 이제 3절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림을 보면서 이 3절은 이제 문제를 풀 일은 별로 없으니까 제가 뭐 나중에 퀴즈로 재밌는 퀴즈를 좀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양수인가 음수인가 보려면 뭐 앞에 매스 이거는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요 앞에 계속 중요하지 않고 E 빼기 V 이펙티브 이거의 부호만 따지면 되죠. 그러니까 이펙티브 포텐셜과 에너지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그림 3.3부터 한번 보죠. 그림 3.3에 보면은
이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라이팅 펜으로 하면 꼭 그림이 자 여기 이펙티브 포텐셜이 지금 항이 두 개죠. VR과 EMR 제곱분의 L 제곱. 근데 우리가 VR로 뭐 얘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R분의 K 같은 중력 같은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R분의 K를 여기다 그립시다. 이게 0이라고 하고 이게 R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R분의 K. 오케이, 좋아요. R분의 1이란 포텐셜은 굉장히 슬로우하게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R제곱분의 1보다는 R제곱분의 1은 훨씬 타이트하고 R제곱분의 1은 이렇게 훨씬 타이트하게 X축에 바짝 붙는다면은 이게 EMR제곱분의 L제곱 포텐셜이라고 하면은 R분의 1은 이거보다 훨씬 느슨하게 잘 그렸는지 모르겠네. 마이너스 뭐 R분의 K 같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V 이펙티브죠. 이거 두 개 합친다. 요 R이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겠네, 그죠? R 제곱분의 1보다 얘가 훨씬 이기니까 오케이, 이쪽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가다가 근데 R 제곱분의 1인데 이게 0에 가까이 가면 얘가 훨씬 빠르게 발산하겠죠. 그래서 이쪽 끝에 가면 얘가 이길 거예요. 요거 두 개 다음 요런 꼴이 될 거니까 요 두 개 중간의 답은 요런 형태가 되죠. 이게 이제 얘가 V 이펙티브가 되죠. 여러분들 그림 그려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R분의 포텐셜은 굉장히 슬로우하다. 멀리 갈 때. R제곱분의 1은 그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XY축에 붙어 있는다. 두 개를 더한다. 그죠? 미니멈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 증명의 대상이지만 미니멈 생기죠. 미니멈 생겨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해볼게요. 이 미니멈이 생기는지 이게 부호가 기울기가 뭐 음수이다가 양수가 되는 건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좋아요. 하여튼 이펙티브 포텐셜이 이렇게 됐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에서부터 뭐 양자역학 등등 여러 번 했으니까 잘 알죠. 자, 이거 우리가 지금 그린 건 이제 이펙티브 포텐셜이고 이제 에너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에너지라는 값이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항상 양수지만 운동 에너지 양수지만 전체 에너지는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포텐셜이 거기 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에너지를 그린다면 에너지는 어떤 상수니까 여기다 에너지를 동시에 그린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에너지하고 이펙티브 포텐셜을 동시에 그리는 이 그래프라고 하면은 에너지는 상수니까 여기다 그냥 가로선을 하나 그으면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히 높다면 뭐 이런 에너지를 가지겠죠. 책에 그게 이제 E1이라고 그려져 있고 에너지가 충분히 큰 어떤 에너지 컴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E2는 뭐 어디에 했나요? 양수 뭐 E2는 여기 그 에너지가 0인 선 그걸 E2로 잡은 것 같아요. E2. 그 다음에 뭐 E3는 어디쯤 잡았나요? 음수인 이런 구간. 이 정도에서 이제 E3 하나 잡고 E4는 특이한 점 여기 미니멈이 존재하는 점 그 점에다 E4를 잡았죠. E4 닿았다고. 자, 이게 이제 에너지 4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E1이라는 에너지는 0보다 큰 에너지, E2는 0, E3는 음수인데 E4보단 커. E4는 뭐냐? E4는 음수고 얘는 이펙티브 포텐셜과 한 점에서 만난다. 뭐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E 빼기 V E F F R 이퀄 제로가 솔루션 하나만 갖는다. 해를 하나 갖죠. 자, 왜? 해를 하나 갖는 건 여기도 해를 하나 갖는데 여기도 여기 해 하나죠? 여긴 해 두 개죠? 여기 해 하나죠? 해 하나죠. 해라는 거는 요 에너지 빼기 V 이펙티브 R 이라는 이 함수 이걸 어떤 함수라고 보면 이 함수가 0이 되는 R 값. 그 R 값을 이제
찾아본다면 E1일 때는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요.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게 지금 겹쳐져 있어 좀 불편한가요? 요런 것들을 좀 점선으로 바꿔버릴까? 점선으로 바꾸면 좀 더 잘 보일라나? 리펄시브 포텐셜, 그 다음에 뭐 어트랙티브 포텐셜, 얘들은 점선으로 좀 쉽지가 않네. 지우개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 오케이,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어쨌거나 이 만나는 점이 이제 중요한 건데, 만나는 점을 부르는 이름들도 있어요. 그것들 이제 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만나는 점이란 건 요 위에 있던 이 이퀘이션 R 도트는 하고 제곱근 에너지 빼기 V 이펙티브 R, 요 제곱근 안에 있는 이 항이 0이 되는 점이죠. 이 항이 0이 되는 반지름. 그 반지름이 지금 이런 값들인데, 이 점들이 나타내는 값들이 의미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 하나씩 둘씩 이제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요 챕터에서 할 일이에요. 그걸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어. 2, 1, 2, 3, 4 순서대로. 이걸 이제 수식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그걸 책에는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약간 귀찮거든. 제가 그 중에 한두 개쯤 과제로 만들어서 주든지 나중에 뭐 시험에 물어보든지 뭐 해볼 계획이에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E1부터 봅시다. E1을 다시 이제 여러분 책에는 이 상황을 이제 그림 3.4하고 3.5, 그림 3.4, 3.5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뭐 그림 3.4는 다시 그리지 않을게요. 요 그림이니까. 요 그림을 좀 확대한 그림이죠. 요 그림을 다시 확대한 요 E1만 놓고, 자, 에너지가 양수다. 에너지가 양수란 카이네틱 에너지도 양수, 얘는 원래 양수고 포텐셜 에너지가 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펙티브 포텐셜의 총합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음수로 카이네틱 에너지보다 작다 이 말이죠. 그거의 절대값이 카이네틱 에너지보다 작아서 총 에너지는 양수가 된다 이 말이죠. 총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가 되는 상황. 그 상황은 뭐냐면 이 상황인데, 그럼 항상 R 도트가 항상 양수겠죠. 항상 근데 솔루션이 두 개니까 뭐죠? 아주 이런 커브를 우리는 요 커브는 근데 지금 요 타원궤도 커브는 요 밑에 상황 중에서 E3 상황이에요. 이게 E3 상황. 에너지가 요 E3처럼 요 두 점에서 솔루션을 가질 때 이런 게 되거든요. 이 첫 번째 점이 요 안쪽 점이 가까운 점이 요 근일점, 페리헬리온, 근일점이라고 부르고 페리헬리온이라고 해요. 제가 동지라고 해버렸지만 페리헬리온.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큰 점, 이 점을 이제 제가 하지라고 해버렸지만 그거는 어피헬리온일 거예요. 어피헬리온. 요 헬리오스가 태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태양에 가까운 점, 페리헬리온. 어피는 이제 멀다는 거고, 헬리오스가 태양이니까 어피헬리온. 원일점, 근일점, 원일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에너지가 E3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E1 상황을 하니까, E1 상황은 우리는 뭔지 잘 모르잖아요. E1 상황 사실 잘 몰라요.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이게 한 점에서만 만나는데, 이 한 점을 뭐라고 하냐면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터닝 포인트 또는 뭐라고 하더라.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점, 뭐 이렇게.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나 뭐 소행성, 뭐 혜성 이런 것들은 다 요 E3 상황이죠, 대부분. 요 E3 상황에 충분히 에너지가 작고 총 에너지가 음수인 거죠. 그래서 포텐셜 웰에 갇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외계 행성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큰 운동 에너지를 갖는 우리 태양계에 속박되지 않은 그런 그 혜성도 가능하고, 뭐 작은 뭐 소행성 같은 것도 가능한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태양계 주변을 지나가다가 우리 태양계 부근에 잠깐 구경 왔다가
잠깐 왔다가 멀어지는 거죠. 궤도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고, 이때 궤도 이제 쌍곡선이 돼요. 쌍곡선은 뭐예요? 쌍곡선이란 거는 이제 준선이 있고, 이렇게, 그냥 준선이 있고, 이게 커브가, 제가 잘 못 그리고 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멀리서 왔다면 멀리서 와서 쭉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와서 쭉 멀어지는 여기서 여기 태양의 역할은 어디 있겠어? 여기 우리 태양은 여기에 있을 테고 그걸 꼭 표시하면 안 헷갈리고 좋은데 Sun, Earth 있으면 여기서 여기 태양이 여기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외계 행성 외계 물체 외계 물체죠. 가까이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절대 트랩되지 않고 이게 이제 그림 3.5죠. 굉장히 낯설죠. 왜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궤도 방정식을 풀어서 이걸 해봐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문자를 만들어서 한번 주든지 할게요. 자, 쌍곡선 궤도를 가지게 돼요. 왜 쌍곡선인지를 알려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바로 그걸 시킬 수 없으니까 제가 일단 말로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황. 이 두 번째 상황은 에너지가 E2. E2는 제로를 말하는데 이때는 여러분 책의 그림이 어디 있냐면 책에 그림이 없어요. 말로만 있어. 책 그림이 없고 말로만 있는데 이건 그림이 없다. 그림이 없는데 이때 해는 파라볼라예요. 파라볼라. 포물선이란 말이에요. 포물선 어떤 거야? 포물선은 제곱 그죠? 제곱으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축을 예를 들어서 그린다면 이렇게 포물선에 초점이 있는 거 알죠? 이게 제곱함수. 여기가 뭐 이걸 이제 R이라고 한다면 이 커브는 R의 제곱 형태로 이걸 어떻게 그려야 돼? 오케이 이게 R 여기가 R이면 안 되겠구나. 말을 잘못했네. 상하로 그려야지. 포물선 항상 상하로 그려야 편하죠? 상하로 그릴게요. 초점 잡고 R이라고 한다면 R 제곱 쪽으로 이게 R 제곱 같은 형태로 경로가 그려지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태양 어디 있어? 이것도 여기 선 잘못 그린 선 잘못 잠깐만 선이 좀 잘못됐죠. 이거 왜 선이 어트랙티브 포텐셜인데 왜 하이퍼볼라에 선이 바깥쪽에 가 있지? 이거 좀 잘못됐는데 그죠? 선이 어디 있어야 되지? 갑자기 헷갈리. 이게 아니네. 이게 얘가 선이어야 되겠죠? 어트랙티브 포텐셜이니까 하이퍼볼라든 파라볼라든 안쪽에 끼고 돌아야지. 여기 어디 선이 있어야 되죠? 이쪽에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잘못 생각했죠? 순간 착각이죠? 여기 얘도 선이 이쪽에 있고 외계 행성이 이렇게 와서 얘도 이제 얘는 근데 얘는 그 첫 번째 에너지가 E1일 때 상황이랑 약간 다른 게 에너지 E1일 때 상황은 이건 완전한 직선이 되거든요. 굉장히 멀리 가면은 이 점근선에 근접하게 되니까 직선인데 얘는 이제 제곱이니까 훨씬 이 직선보다는 좀 안쪽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직선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요. 이게 이제 직선이고 그거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R 제곱분의 1로 그러나 이제 요 타원처럼 완전히 갇히질 않는 거죠. 타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돌아와 버릴 텐데 이것도 아니고 이 중간 어딘 거죠. 딱 경계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이퍼볼라는 흔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하이퍼볼라는 영역이 넓잖아요. 이만큼 전부 양수인 구간 전체가 하이퍼볼라니까요. 쌍곡선.
그 다음에 타원도 이 구간 넓잖아요. 이 에너지가 음수인데 이 두 점에서 만나는 점들 되게 많은데 이 쌍곡 포물선 파라볼라인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딱 에너지가 얘랑 딱 맞아야 되니까 이펙티브 포텐셜과 그 카이네틱 에너지의 크기가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거의 뭐 존재할 수 없는 딱 보더라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파라볼라는 볼 일이 없을 텐데 파라볼릭 커브를 행성 궤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뭐 기적 같은 일이겠죠. 하이퍼볼라 아니면 쌍곡선 타원을 보게 될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건 이제 그 경계에 있는 거죠. 보더라인에 있다. 하이퍼볼라하고 엘립스의 딱 경계에 있는 거죠. 파라볼라. 근데 지금 이제 반지름 R로 그려놓고 R 제곱했으니까 R이 음수다. 이거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R이 음수 구간, R이 양수 구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R이 음수처럼 보이는 것은 접근하는 쪽에서, 접근하는 쪽에서 반지름이 커지는 쪽에서 줄어드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R이 양수인 구간 제가 이렇게 그린 것은, R이 늘어나는 쪽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잘 생각하시면 돼요. R이 음수인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이 부분은 접근하는 쪽, 접근하는 쪽, 이건 멀어지는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양쪽 다 R은 양수인 것으로.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해가 두 개 있는 구간, 이 구간은 이제 엘립스죠. 엘립스는 우리가 너무 흔해서 책에 그림 E3 그림 3.6 그림 3.6 상호이고요. 이걸 다시 확대해 놓은 거죠. 음수인 구간에 해가 두 개 존재하는 그림. 엘립스. 해가 이제 타원 형태. 왜 타원이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반지름이고 이게 터닝 이때 이 지점을 이제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이걸 터닝 포인트라고 불러요. 터닝 포인트. 이쪽으로 뭐 반지름이 줄어드는 쪽으로 갈 때는 이쪽에 부딪혀서 되돌아 나오고 반지름이 커지는 쪽으로 가서 이쪽을 부딪혀서 되돌아 나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요 위에 있는 점들도 다 터닝 포인트이긴 하죠. 들어왔다가 멀어져 나가니까. 얘도 들어왔다가 멀어져 나가고.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터닝 방향을 바꾸는 지점을 그래서 동지점하고 하지점이 우리 태양궤도에서 굉장히 스페셜한 두 개의 터닝 포인트들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터닝 포인트들이 각각 반지름을 형성하니까 그래서 가까운 반지름, 먼 반지름 타원의 가까운 반지름과 먼 반지름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건 뭐 가장 잘하는 거고. 제 마지막 상황 E4 에너지가 E4 음수이고 근데 happen to be 이때는 에너지와 만나는 점이 하나라 그랬죠. 에너지와 만나는 점이 하나다. 에너지와 만나는 점이 그러니까 E4가 에너지가 음수면서 얘랑 만나는 점이 하나인 상황. 그죠? 에너지가 음수이면서 얘랑 만나는 점이 하나다. 자, 그렇죠? 그 점이 요 점인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때는 어때요? 얘는 터닝 포인트가 없고 반지름이 이 점 하나밖에 요 R 도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R 도트를 만약 계산한다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E 오버 M 그 다음에 E 빼기 V 이펙티브 R 이렇게 구한다고 하면은 얘가 하나의 해를 갖는 얘가 솔루션 하나 갖는 얘가 0인 솔루션이 하나다. 어쨌거나 지금 에너지는 지금 요 라인에 있으니까요. 이 에너지와 지금 포텐셜이 같죠. 그러면 얘가 0이죠. 얘가 0이면은 그죠? 얘가 0이면 무슨 이야기예요? R 도트가 0이니까 다시 말해 R이 일정하다 이 이야기죠.
R이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원운동 궤도죠. 원궤도. 얘는 원궤도예요. 그래서 얘는 원궤도, 서클. 자, 그래서 이제 2차 곡선들이 다 나타났어요. 하이퍼볼라, 파라볼라, 엘립스, 서클. 2차 곡선 뭐 전부 다죠. 2차 곡선의 모든 형태가 오빗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엘립스나 서클, 우리 태양 주위도는 우리 지구 같으면은 이 서클에 가장 가까운 엘립스이긴 한데 서클 가까운, 제가 이 과장해서 그렸다고 그랬죠. 동지점과 하지점의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거리 차이가 뭐 지구에서 달 사이 거리 정도 차이밖에 안 나던가 뭐 그럴 거야. 뭐 제 기억이 항상 부정확하니까 항상 나중에 후회할 말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제 어렴풋한 기억에 따르면 그래요.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서 굉장히 긴데 굉장히 멀어요. 근데 지구에서 달의 거리는 뭐 50만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동지점과 하지점의 이 거리의 차가 지금 위에 그려놓은 그림은 엄청나게 과장된 그림이에요. 이건 혜성 같은 것들의 궤도나 그릴 수 있는, 이렇게 되고 대부분의 행성의 궤도는 거의 원에 가까워요. 거의 원에 가까운데 우리 지구의 경우에는 그게 아마 지구하고 달의 거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던 것으로 제가 어렴풋한 기억으로 그래요.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에너지가 이제 2포인 상황이 되면 완벽한 원궤도를 가지게 된다. 완벽한 원궤도가 되면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양이 한 중심에 있고 뭐 지구가 있고 반지름이 r0, 빙빙 계속 돌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있을 수 있겠네. 지구의 자전축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을 수 있겠고 큰 변화는 없을 수 있겠네. 지금 우리도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니까요.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 거의 이거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좋아요. 한 페이지다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해 버렸어. 자, 이 원궤도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죠. 원궤도에 대해서만 새로 종이 한 장 열어가지고요. 자, 잘 보이죠? 자, 이 원궤도에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잠깐 6절을 잠깐 여러분들 6절에 보면은 클로스드 오빗에 대한 버틀란드 띠오렘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잠깐, 이 원궤도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순서를 약간 바꿔서 좀 더 어널리틱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이펙티브 포텐셜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궤도가 갇혀 있다. 갇힌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갇힌 정도, 제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군요. 자, 이펙티브 포텐셜을 먼저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펙티브 포텐셜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에너지가 뭐 이 정도로 해봅시다. E3 상황. 그러면 이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게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리기로는 완벽하게 갇힌, 그래서 항상 같은 궤도를 도는 이걸 생각했는데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아왔는데 이게 돌아올 때 제자리로 안 돌아오고 약간씩 예를 들어 지연된다든지 약간씩 뭐 각도가 약간 틀어진다든지 하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동지점부터 그려봅시다. 멀어졌는데 제일 멀어진 점이 사지점보다 약간 각도가 더 같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돌아왔는데 이게 약간 동지점보다 빨리 돌아와. 또 뭐 좀씩 더 빨리 가게끔 이렇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제가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왼쪽처럼 된 거를 우리가 닫힌 궤도, 클로스드 오빗이라고 하고, 지금 이거는 언젠가 다시 닫힐 수도 있죠. 시작점이랑 다시 만날 수 있는데 다시 안 만난다고 생각하면 이게 오픈 오빗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두 개는 다 E3는 음수인 상황이죠. 바운드.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 두 개. 이 조건은 다 만족해요. 그러죠? 제가 지금 생각해 봤어요. 뭐가 요 차이를 주죠? 포텐셜이 주죠. 이펙티브 포텐셜 중에서 정확하게 VR. 요 클로스드 오빗은 마이너스 R분의 K 형태 포텐셜. 중력, 전자기력, 그죠? 이걸 이제 포텐셜이 이렇게 되면 포스가 R 제곱분의 A에 비례해야 되니까 인버스 표로 포스를 가지면 이런 클로스드 오빗을 가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오픈 오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텐셜은 음수고 적당한데 여기서 약간 어떻게 좀 틀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틀어지면 이게 오픈 오빗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리로 안 만나고 이렇게 주기 운동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클로스드 오빗은 정확하게 주기 운동이기 때문에 1년 지나면 그 자리에 돌아오고 또 2년 지나면 그 자리에 돌아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오픈 오빗이 되면 그때는 이제 항상 다른 위치에 가 있으니까 해라는 개념이 없겠죠. 계절이 계속 해마다 계절이 한 달씩 쉬프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아주 이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그 포텐셜의 함수 모양에 따라 이게 클로스드 오빗이 될지 오픈 오빗이 될지 이런 걸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6절에 써 있는 건데, 이제 이게 가장 재밌지만, 이것보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요 바닥에 있는 요 E4인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 E4인 경우에서 요 포텐셜 모양에 따라 E4가 E4인 데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E4라는 점은 우리가 이 R분의 1 형태의 포텐셜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스테이블하고 아주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딱 어느 정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 건지 포텐셜 모양에 따라 이 닫힌 궤도 열린 궤도 이야기는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마도 몇 시간 후에 해야 될 것 같고 이 시간에는 요 바닥점 이 점이 스테이블한가 두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슈는 닫혔냐 열렸냐, 두 번째는 이게 스테이블하냐. 스테이블하다는 거는 여기서 얌전히 반지름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스테빌리티를 생각하려면 우리가 항상 포텐셜의 2차 미분을 따져보죠. 1차 미분은 힘이고 힘이 0이면 우리가 일단 평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포텐셜 그래프가 우리가 학부 역학에서 했던 걸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위로 오목이면 이 점은 스테이블하다. 왜? 여기서 조금만 퍼터베이션을 가해도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테니까, 그죠?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만약 포텐셜의 모양이 이렇게 됐다면은 이게 학부 역학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포텐셜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꼭대기에 매스를 가진 물체가 있었으면 약간 퍼터베이션 가면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굴러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 약간 퍼터베이션 가면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스테이블하다고 이야기하고 이쪽을 우리가 언스테이블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스테빌러티를 따져보자. 이 그림은 스테이블하게 그려놨는데 포텐셜 우리가 R분의 1 포텐셜을 생각해서 우리가 익숙한 그림을 그려서 그렇고 다른 형태의 포텐셜이 되면 이게 이런 점이 존재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이죠. 이때 반지름을 R0라고 합시다. 미니멈 이때 반지름을 R0라고 하고요. 오케이. E4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펙티브 포텐셜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펙티브 포텐셜이 VR 더하기 EM R 제곱분의 L의 제곱 이런 형태고, 예를 들어서 VR을 마이너스 R분의 K로 잡으면 포스는 마이너스 DVDR
마이너스 k 한 다음에 플러스 k 한 다음에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r 제곱분의 k 이렇게 되겠죠? 포스가. 자, 근데 이 미니멈 포인트에서 그 v 이펙티브를 r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그러면 기울기가 0이죠? 그림처럼 0이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을 어떤 건지 이펙티브 포텐셜로 이야기를 한 거고, v로 말하면은 그는 어떻게 돼요? dv dr r equal r0 더하기 얘를 미분해야 되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n분의 l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붙었죠? 2 r의 마이너스 3승 r의 3승분의 1 r의 3승분의 1 2 약분되고, 이게 r equal r0니까 이걸 다시 쓴다면 dv dr r equal r0의 값과 빼기 mr0의 3승분의 l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얘가 위에도 봤지만 얘가 뭐예요? 얘는 첫 번째 항은 다시 쓰면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포스 R0라는 위치에서의 포스 밸류죠. 힘이죠, 힘. 그래서 요 식을 식번호 없지만 요 식을 다시 쓴다면 이 항에 쓴다면 FR0가 MR0의 3승분의 L0다, L제곱이다, 이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포텐셜의 기울기가 0이다. 이 조건은 이 점에서의 힘이 이런 값을 갖는다. 이 조건이랑 같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요 스테이블 요 점이 만족하는 하나의 조건이고, 넘버 원. 또 하나의 조건이죠. 또 하나의 조건은 뭐죠? 에너지 값이 2포다. 에너지가 2포라는 값인데 그 값이 그죠? 포텐셜과 같아야 되죠. 이펙티브 포텐셜과 같아야 되고, R0에서 이펙티브 포텐셜과 같아야 되니까 이게 또 하나의 컨스트레인트가 되죠. 이걸 써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V R0 더하기 아까 제가 써있죠. 2M R0의 제곱분의 L의 제곱. 이게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죠. 에너지가 이 값이다. 기울기가 0이다. 그죠? 이 두 가지,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를 각각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이 포가 VR0 더하기 2m의 제곱 더하기 이거다. 됐어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였어? 2차 미분. 2차 미분을 하고 싶어요. 2차 미분 해봅시다. V 이펙티브를 R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R equal R0에서 계산할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게 양수인가 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퀘스천이잖아요. 스테빌리티니까 그게. 요 두 가지 우리가 미리 사전 작업을 좀 해놨으니까. 자, 이걸 알고 싶은데, 그러면 이펙티브 포텐셜을 R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이게 뭐냐면, 한 번 미분한 거 있으니까 우리가 대략 알죠. 한 번 미분한 거 아까 뭐였죠? 이게 포스, 마이너스 포스 빼기 이런 값이었잖아요. 그 R이 R0일 때 값이지만 R0 안 집어넣고 봤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다시 여기 쓴다면 dv effective dr이 마이너스 fr 빼기 r0가 아니라 mr 3승분의 l의 제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R0 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계산 안 하고 그냥 함수로 놔두면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그걸 여기다 써보면은 이걸 가지고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df dr 이거는 힘을 한 번 미분한 함수. 이거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몇 승이 되나 이거 마이너스 3승이니까 더하기 3l의 제곱 나누기 m r의 4승 이렇게 되겠네.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r0를 집어넣을 거죠. r0 집어넣자.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df dr 이건 그대로 둘게요. 왜냐면 이거는 그 우리가 포텐셜을 함수꼴로만 지금 놔두려고 그래요. 포텐셜에다가 어떤 그 마이너스 r분의 k 이런 거 안 집어넣고 그러니까 힘도 우리가 함수꼴로 놔둡시다. r equal r0 이거는 더하기 mr0의 4승분의 3l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써놨는데 이게 mr0의 3승분의 l제곱 그게 fr0니까 이거를 바꿔 쓸 수 있죠. 바꿔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r0분의 3 frr0네. 그죠? 됐어요? 이게 양수다. 이런 조건이니까 여기 f에 대한 식이 나왔죠? 부등식이긴 한데 그걸 잘 정리해보면 이항하면 df dr r0로 쓸게요. 이게 이항했으니까 작다. 뭐보다 작다? 여기 잠깐만 다 플러스야? 다 플러스인가요? 이걸 이항하면 내가 갑자기 부호가 헷갈리네. 어디 음수가 나왔는데 내 거가 왜 노트가 음수지? 부호가 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왜 갑자기 이게 내 노트 음수로 돼 있지? 음수로 돼 있을까요? 어디가 부호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빼기 3f 오버 r0 여기 음수가 돼야 되는데 어디 지금 계산이 틀린 것 같아요.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미분했고 여기서 이걸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요. 이건 마이너스 포스 포텐셜의 마이너스 미분이 포스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dfdr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r0가 여기서 이 값이 0이니까 여기서 이게 음수여야 되죠. 이게 음수여야 되는데 이게 음수였어요. 얘가 음수여야 되죠. 이 부분이 틀렸네. 얘가 음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야 되고 가로를 어디까지 가로냐 이게 문제죠.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었어야 돼요. 됐네. 그러면 이제 됐죠? 이게 더하기 그럼 도로 마찬가지잖아. 이게 여기가 더하기였으니까 여기가 빼기가 돼야 되겠네. 빼기가 이런 미안해요. 제가 헷갈려갖고 여기 오케이 이게 빼기가 돼야 되니까 이항해서 빼기 맞죠? 이제 맞았어. 제 노트가 2번 틀려가지고 됐어요. 이걸 된 거죠. 자, 좌우변은 이제 R0 있지만 그거는 사후에 판정해도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전미분이고 변수가 R이고 F고 이거 뭐 할지 알겠죠? 변수 분리. 같은 변수끼리. 좌변은 좌변끼리. 좌변은 F만. 우변은 R만. 마이너스.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이밸류에이션
3 어디 갔어?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각각 뭐야? 적분한다고 치면은 R0를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각각 적분한다고 치면은 얘 뭐예요? 로그 F. 좌변은 이제 로그 F 같은 게 되는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3 로그 R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다르게 하기도 하죠. 이게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간이 지금 좀 없으니까 어디를 전세를 해놔. 공간이 참 없네. 내가 낙서도 많이 해가지고 자 여기다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DLNF 이런 걸 한번 보면은 로그 F를 미분을 취한다. 뭐 어떻게 돼요? F분의 DF 되잖아요. 그 F분의 DF라는 게 DLNF거든. 얘를 밑으로 보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DLNF 나누기 DLNR 이렇게 쓸 수 있죠. 로그 F를 로그 R로 미분한 로그 F라는 어떤 함수를 로그 R이라는 어떤 함수를 미분한 걸로 이제 이거 전체가 이제 R0에 계산한 거고 그 값이 마이너스 왜 또 작다가 돼 있지? 이게 부호가 로그 R 이게 왜 이게 또 작다가 돼 있냐 이게 크다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로그 R x분의 dx 로그 f 로그 R 작다? 크다가 돼야 되는데 왜 작다지? 이거 또 뭐 잘못됐는데 좀 잘못됐죠? 이게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데 왜 또 작다로 보이냐? 부호가 또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DFDR 여기 있었죠? 이쪽으로 갖고 작다 맞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크다로 바뀌었지? 어우 이거 오랜만에 하면 꼭 이래요. 작다가 맞는데 오케이 맞아 그거지 아마 이게 F가 음수예요. 이게 지금 F가 음수야. 이게 지금 F가 음수거든. F가 지금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요식을 보시면은 F가 음수예요. 얘가 F가 음수거든. L 제곱 양수고 매스 양수 반지름도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F가 음수니까 F분의 DF 이 로그 F로 그 뭐냐 로그 안에 음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얌전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 5를 1이 넘기고 그, 그 부호를 바꿔야 돼. 그래서 이게 양수가 돼요. 이 F가 음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 부등호의 부호가 바뀌어요. 이게 좀 금방 와닿지 않죠? 이 로그 함수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됐어. 로그 F를 로그 R에 미분한 게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또 종이가 다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새로 종이 하나 열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봅시다. 이제 그것까지만 하면 이번 시간 목표가 다 달성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옮겨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게 뭐였냐면 이펙티브 포텐셜이 R0에서 0보다 크다. 그리고 에너지가 이 포고 이때 이게 이펙티브 포텐셜과 같다. 요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서큘러 오빗 원운동하는 그 해를 가지고 그 해인 조건을 우리가 다시 썼더니 이게 됐죠. 로그 F 로그 R R0 이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 조건이 되는데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음미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 포스가 마이너스 k 뭐 r의 n승이다. 보통 이 n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여야 되잖아요. 인버스 스퀘어로 오면. 근데 그 임의의 n승, 이 n이 꼭 정수일 필요도 없겠죠. 유리수여도 상관없어요. 2.3이건 2.5건 뭐 그런 것들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 요 문제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df/dr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n kr의 n-1 이게 되겠죠? 아까 이게 원래 뭐였죠? 멋지게 써서 그렇지 이게 원래 뭐였어요? f분의 df 마이너스 3 r분의 dr. 다시 말하면 df dr이 마이너스 3 f 오버 r 요 조건이었잖아요. 물론 r자로에서. 그러니까 이 꼴로 쓰면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df dr r자로에서 계산하면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n k r자로에 n-1승 되는 거고, 우변 f 오버 r f 오버 r에 마이너스 3 곱한 거 이걸 계산해 보면 이거를 r자로에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r자로에 n승 그거를 r자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3k r0에 n-1승 이렇게 되겠네. 이게 좌변, 이게 우변. 이 식에 그리고 부등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nk r0에 n-1이 3k r0에 n-1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r0 n-1은 좌우에 똑같이 있고 양수니까 약분하고 k도 똑같이 있고 숫자니까 약분하고 됐네? 그러면 마이너스 n이 3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이항하면 n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게 됐죠. n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 조건 다시 말하면 스테빌리티 컨디션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스테이블 서큘러 오빗을 가질 컨디션이에요. 스테이블한 서큘러 오빗을 가질 조건이 요거 두 개였는데 그거가 부등식 점점 돌아와서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면 포스가 여기 포스에 들어오는 파워가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인버스 스퀘어로 생각하잖아요.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 k 이게 이제 중력인데 이게 인버스 스퀘어로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도 돼. 뭐 r 2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뭐 이렇게 돼도 된다는 거죠. 알파가 0에서 1 사이인데 1이 되면 안 돼.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사이의 숫자 어떤 숫자여야 돼요. 이렇게 돼도 스테이블 서큘러 오빗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 헷갈리죠? 이거 무슨 소리지? 인버스퀘어로 맞는 거 아니었어? 뉴턴, 케플러 물리학의 조상들이 한 말이 틀렸나? 거기 알파만큼 더해줘도 된다고? 이래도 원운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상당히 헷갈리죠? 생각할 게 더 있다 하는 걸 이제 6절에서 나중에 우리가 더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스테이블한 서큘러 오빗을 주는 포텐셜은 인버스퀘어로 포텐셜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 한번 접근하면 이제 그 포텐셜 형태를 얻을 텐데 이 포텐셜이 이거에 대응하는 포텐셜은 마이너스 r분의 k잖아요. 이거에 대응하는 포텐셜은 뭐겠어요? 앞에 팩터만 본다면 r에
1 더하기 알파 승분의 K 뭐 이런 뭐 앞에 팩터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이런 형태 포텐셜이 되는 거죠. 똑같은 컨디션에서 0도 되고 0은 당연히 되고 R분의 1 포텐셜, 중력 포텐셜 R의 제곱분의 1은 안 된다 이 말이죠. R의 제곱분의 1은 안 돼. R의 제곱분의 1 포텐셜은 왜 안 되냐? 봤지만 부등식이야. 그 점이 되면 스테이블하지가 않게 돼요. 자, 오케이. 제가 지금 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책에는 사실 6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6절에 있는 이야기 때 이제 절반 정도. 요 수식이 아마 6절에 나오는 3.44식일 건데 6절에 나온 내용을 한 절반 정도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스테이블한 서클 오빗을 갖는 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이슈를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이슈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은 뭐 이 정도 하죠. 그래서 이제 궤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모든 이제 2차 궤도들이 2차 그 타원 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궤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서큘러 오빗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운동도 다른 포텐셜이어도 된다. 거기까지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죠.